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2교시는 눈을 좀 살펴볼 건데요. 눈은 시각기관을 담당하는 곳이죠. 예, 시각기관. 그래서 안구와 눈 부속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알은 올비트, 안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화뼈 안에 전반부에 위치를 하면서 지방이라든지 결체 조직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 안구 같은 경우는 앞쪽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보이는 이 앞쪽만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요 뒷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기관이 이 안구다. 이 안구 크기는요, 보통 성인 경우 24mm 정도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탁구공 크기의 안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귀도 외, 중이, 내가 있었잖아요. 이 눈도 외막이 있고요. 외막에는 각막과 공막이 있고, 중막에는 이제 외막 내부의 혈관성 조직으로서 이렇게 이제 홍채, 섬모채, 맥락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요 내막은 눈의 내용물로서 이제 망막 안에 뭐 수정체라든지 유리체, 그 다음에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방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와 눈이 좀 비슷하죠. 바깥쪽,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살펴보기는 할 테지만 여기 보시면 코니아 각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아이리스 홍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퓨필 동공이 있죠. 그 다음에 동공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렌즈 수정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망막, 레티나에 이제 머큘라, 황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리어스, 초 자체도 있고, 또 이 끝쪽으로 가면 옵틱 너브, 시신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외막, 네, 그래서 아우터 코트라고 해가지고요. 외막 같은 경우는 코니아, 각막과 스클레라, 공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막과 공막은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각막은 이 안구의 외막 중에 앞쪽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공막은요, 그 나머지 뒤쪽 6분의 5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이 스클레라 공막인데요. 이 각막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투명하면서 무혈관 조직이다. 그러니까 혈관이 없다인데요. 이 코니아 각막 같은 경우는요, 이 안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요 안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이 코니아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광선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도달시키는 이 눈의 창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각막 같은 경우는 약간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mm 가운데는, 그리고 주변부로 해가지고 이 0.7mm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두꺼운 오목렌즈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막 같은 경우는 요렇게 코니아죠. 예, 코니아로 해가지고 요렇게 오목렌즈처럼 모양이 있고, 가운데는 조금 얇고 주변부로 갈수록 약간 두꺼워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가 이제 외막의 6분의 1 앞쪽은 이제 코니아라고 하고요. 요 나머지 6분의 5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스클레라 공막이라고 하는데, 이 공막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는 각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시신경집, 슈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되게 치밀한
그러니까 막 치밀하게 조밀조밀한 섬유성 조직으로서 얘도 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막 스클레라를 흰 자위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눈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리스이면서도 코니아가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들 코트, 그 중막을 보면 이 가운데 막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외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혈관성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고 또 희고 단단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미들 코트, 그 중막 같은 경우는 약간 혈관성 조직으로서 그 각막하고 공막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막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미들코트 중막인데요. 이 중막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 홍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어리 바디, 뭐 선모체 또는 모양체라고 하는 실리어리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올로이드, 맥락막. 맥락막이 훨씬 더 좀 익숙하죠. 이 맥락막을 얽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막은 요 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리스 홍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포도막의 가장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아이리스죠. 얘가 퓨필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스클레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종족별로 해가지고 각각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이 아이리스 홍채인데요. 이 홍채 같은 경우는 이 안테리어 챔버라고 해가지고 안테리어가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전방 같은 경우는 각막과 홍채 사이의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고요. 포스테리어 챔버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리스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을 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 안쪽, 그래서 아이리스하고 그 각막 사이에 있는 요 방을 이제 그 챔버, 방 같은 경우를 이제 안테리어 챔버, 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은 이제 포스테리어 챔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홍채 중앙에는 구멍이 나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가 아이리스인데 요 안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요 구멍이 퓨필이다. 예, 그래서 이 퓨필 뒤쪽에 여기가 퓨필이잖아요. 퓨필 뒤쪽에 렌즈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홍채 가운데 아이리스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퓨필 동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동공은 아시다시피 약간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빛이 많으면 퓨필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빛이 없어서 이 빛의 양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퓨필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공이 또 제 기능을 못하면 뭐 산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모체 또는 모양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실리어리 바디 같은 경우는 그 모양체 근의 작용에 의해서 이 수정체 렌즈를 이제 변형시켜서 조절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이 방수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실리어리 바디 선모체라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드 맥락막 또는
얽힌막 하면은 왠지 이제 뭔가 이렇게 혈관 같은 것이 얽히저기 있는 것을 이제 그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맥락막 같은 경우는 망막과 공막 사이에 위치하는 혈관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콜로이드, 네, 이렇게 혈관, 그래서 이 그 공막하고 요 망막 사이에 이 혈관을 콜로이드,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이 맥락막, 콜로이드라는 단어를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너콜트, 내막은 이제 대표적인 게 레티나 망막이죠. 예, 그래서 요 레티나 망막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안쪽에 있는 막인데요. 그래서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으로서 이 시각 기능, 그래서 필름 역할을 한다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진정한 시각 기능이 이 망막, 요 레티나에 있다. 요 레티나에 있다. 그래서 외측으로부터 이제 그 색소 상피증, 뭐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세포. 그래서 시각세포에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는데, 요 시각세포층과 그 다음에 쌍극세포층, 그 다음에 신경절세포층, 신경섬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피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요 망막. 그래서 이 망막은요, 그 좀 눈에 이제 눈을 통해서 퓨필이라든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마큘라, 이 황반부에 요 황반부에 보고자 하는 물체상이 맺히게 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맺히게 되면서 뇌로 전달하는 이 시신경 옵틱 너브를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레티나 망막이다. 자, 그리고 이 머큘라 황반 같은 경우는요,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가 굉장히, 그러니까 요 혈관이 많이 또 이제 얽히설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도 많고 혈관도 많으면서 물체를 선명히 감식할 수 있는 곳이 이 머큘라 황반이다. 그리고 뭐 이 시각신경 원반이라든지 시각신경 유두로 시신경이 또 이제 그 안구에서 빠져나가는 요런 공간이 됩니다. 요 레티나 망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렌즈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 렌즈 여기 있죠. 요 렌즈 수정체는 볼록 렌즈 모양이다. 네, 이렇게 볼록하죠. 예, 그래서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한 구조로서 그 아이리스 홍채 뒤에서 모양 소대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양 소대에 의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이제 뭐 방수가, 뒤쪽에는 유리체가 있으면서 이 눈의 굴절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수정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체 근육으로 인해서 수축 이완 이렇게 되면서 거리에 따라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이 렌즈 수정체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수정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이 그 수축이하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소실이 되면서 이 근육이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해도 이 굴절력이 증가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노안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 돋보기가 필요한 이런 이제 노안 이런 것들이 이 렌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탄력성이 소실이 됐을 때 이제 노안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 가운데에 퓨필 뒤쪽에 렌즈가 있으면서
이 렌즈 앞쪽에는 방수가, 뒤에는 유리체가 있으면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면서 여기 2라는 숫자가 요 머큘라, 이제 황반에 그게 나타날 때는 거꾸로 보이지만 우리가 또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옵틱 너브를 통해서 뇌에서는 또 제대로 된 모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니아가 있고요. 코니아가 있고요. 아이리스가 있고요. 퓨필이 있고요. 렌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쭉 가서 망막을 통해서 요 망막을 통해서 머큘라, 황반에서 물체가 딱 되면서 끝에 이제 옵틱 너브를 통해 가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 어떤 모양이 잡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내용물에서 유리체, 비트리어스 바디, 유리체 또는 초자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리체 초자체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젤 모양의 안구 용적에서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유리체. 그래서 안구의 형태라든지 투명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트리어스 바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리어스 휴머, 이제 초자체 액이 있고요. 예.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젤 모양이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젤 모양이죠. 젤 모양이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한다던가 투명도를 유지하는 게 요 초자체다. 자, 그 다음에 이큐어스 휴머라고 해서 방수. 네, 이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수니까. 이 투명한 액체인데 이 방수, 어큐어스 휴머 같은 경우는 각막을 광학적으로 좀 적당한 형태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눈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 우리 안압이 올라가면 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수가 이 눈알, 그죠? 안구의 형태도 유지시키고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또 얘가 수정체라든지 각막에 또 영양분을 또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 같은 경우는 귀와 대기압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 내이가 있었는데, 이 안 내용물 중에 이 방수는요, 안구 내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수다. 그래서 이 콜로이드 모양체에서 방수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 방수 같은 경우는 동공을 통해서 이 전방, 앞방으로 이제 빠져나간 후에 앵글의 섬유주라든지, 섬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베큘 메쉬워크 하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셜련관이라는 이 관을 통과해 가지고 방수 정맥으로 배출되는 이런 역할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수가 제 기능을 이제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부속기를 보시면 올비트, 안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올비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구, 눈알이 놓이는 공간을 올비트, 안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리드, 눈꺼풀 또는 안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안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상안검이 있고 아래쪽에 하안검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광선이 너무 많을 때는
눈꺼풀을 이렇게 꽉 감아가지고 광선의 양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아이리드, 눈꺼풀 또는 안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정티바 같은 경우는 이 컨정티바는 뭐 컨정티바이티스라고 해서 결막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결막은 이음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안구, 우리 눈알과 눈꺼풀, 아이리드를 결합하는 점막이래요. 예, 그래서 조금 이 안구가 제 앞에, 그러니까 이제 돌출되는 부위와 뒤에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 점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결막, 컨정티바가요, 그 감각 신경섬유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작은 이물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작은 이물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얘를 또 좀 눈물을 통해 가지고 약간 씻어내는 이런 기능을 또 하는 곳이 요 컨정티바 결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눈에 닿았을 때 눈을 꼭 감게 한다던가 어느 정도 약간 보호 기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요 결막 컨정티바의 약간 민감성 감각신경 섬유가 다량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요 컨정티바에서 보시면 아이 머슬, 요 눈 근육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요 눈알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요 컨정티바 결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 부속기에서 또 눈물 기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 기관은 눈물샘, 눈물 주머니, 눈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라크리말, 눈물 이제 라크리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라크리말 그랜드라고 하면 눈물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물샘이 있죠. 예. 그래서 눈물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라크리말 그랜드고요. 그 다음에 라크리말 색이라고 해서 눈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눈물 주머니가 있고 여기 라크리말 색이 있죠. 주머니. 그 다음에 눈물관, 라크리말 덕트라고 해가지고 요 덕트를 통해 가지고 눈물이 비강으로 배출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라크리말 덕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강으로, 그래서 우리 막 울고 그러면 콧물도 같이 막 훌쩍훌쩍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눈물관으로 해가지고 눈물이 비강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울면서 같이 콧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 기관은 라크리말 그랜드, 라크리말 색, 라크리말 덕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샘에서 분비가 되고 눈물 주머니를 통해서 눈물관을 통해서 비관으로 눈물을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슬 외안근이라고 해서 external ocular muscle이라고 해서 눈이 움직이는 것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요 외안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머슬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이 눈 돌림 조절이 가능한 게 이 외안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눈은 이제 바깥쪽, 가운데 쪽, 안쪽 눈물 이제 그 기관이 있으면서 안쪽에 이제 뭐 유리체라든지 망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방수를 통해서 안구가 찌그러지는 것을 예방을 한다던가 각 기관에다가 뭐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눈의 그 부속 기관 중에 뭐 안와도 있지만 또 눈물 기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눈하고 귀의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용어를 볼게요. 그래서 귀에 해당하는 증상 용어를 좀 살펴보자면
귀 하면 또 우리가 뭐 평형 감각이라든지 회전 감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디지니스라든지 버티고 뭐 이런 증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디지니스나 버티고를 같이 어지럼증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지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머릿속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 디지니스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이 버티고는 이제 현기증이라는 또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버티고 같은 경우는 약간 주위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주위 공간에서 막 이렇게 나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공간이 마치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이렇게 약간 어지럽고 현기증 나는 이런 증상들을 버티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니스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어지러워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버티고 같은 경우는 막 그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공간이 마치 움직이는 이런 이제 그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것을 버티고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귀에서 보시면 뭐 오탈지아 아니면은 이어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오토디니아라고 해서 이게 다 뭐 알지아, 에이크, 디니아가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귀가 아프고 귀에 통증을 있을 때는 이렇게 오탈지아 또는 이어레이크, 오토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레아라고 해서 이 레아가 뭔가 흐르고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레아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에서 고름이라든지 뭐 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을 오토리아라고 해서 귓물 또는 이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명 같은 경우는 이 타이니투스라고 해가지고 뭐 타이니투스 또는 뭐 티니투스라고 하는 이명이 있는데요. 이 이명 같은 경우는 몸 밖에서는 소리 나는 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관적으로 윙윙거리는 귀 속에서 잡음이 들리는 요 상태를 이명, 티니투스, 타이니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명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소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데 내 귀 속에서만 웅웅웅웅 울리는 이런 잡음. 그래서 이 이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병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이런 소리를 이제 이명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마이코시스라고 해가지고요. 귀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 증상이 나타내는 것을 오토마이코시스, 귀 곰팡이증 또는 귀 진균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에서는 뭐 어지럼증, 뭐 디지니스, 버티고 현기증이 있었고요. 또 귀가 아플 때는 알지아, 에이크, 디니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레아 같은 경우는 귀에 이제 뭐 우리 뭐 중이염 같은 거 뭐 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귀지, 이어왁스 같은 거 이렇게 빼다가 잘못해서 상처가 나서 염증이 났을 때 뭐 고름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토레아라고 하고요. 이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해당하는 증상 용어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 크로마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이 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어크로마토피아라고 하면은 완전 생맹이라고 해가지고 그 색깔의 모든 색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전체 색의 결함이다라고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완전 생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블라인드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그래서 이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요런 상태를 블라인드니스, 흑암시 또는 흑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로시스라고 해가지고 마우로시스라고 해서 이 블라인드니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블리오피아라고 해가지고 이 엠블리오피아 같은 경우는 약시라고 해서 이 약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질적인 이상이라던가 굴절 장애가 없는데 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를 약화되어 있다, 약시다. 그래서 엠블리오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약시, 그 다음에 뭐 사시, 그래서 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채가 없대요. 예. 그래서 앞에다가 n을 써서 애니리디아라고 해가지고요. 무홍채, 홍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파키아라고 해가지고요. 예, 무수정체. 그래서 이 무수정체 같은 경우는 이 수정체 자체가 선천적으로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탈락, 백내장 뭐 때문에 후천적으로 수정체를 이제 절제한 후천적으로 제거된 이런 상태를 이제 무수정체 에이파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큐스 시나리스 라고 해가지고 노인환이라고 해서 이 환은 이제 약간 그 동그란 모양을 이제 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약간 퇴행적인 변화로서 각막 가장자리, 그러니까 각막의 바깥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회백색, 예, 그래서 요렇게 동그란 링처럼 되어 있는 것을 노인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시. 그래서 물체가 하나인데 두 개의 상이 맺히는, 그래서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디플로피아, 복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포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에피포리아라고 해서 눈물 흘림,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건데, 이거는 약간 뭐 우리가 보통 눈물은 뭐 슬프거나 기쁠 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크리말 글랜드, 라크리말 덕트, 눈물관이 협착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눈물이 흐르는 이런 것들을 유루 또는 눈물 흘림, 에피포리아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할게요.